50플러스 재테크 코너입니다. 연말쯤 되면 한 해 정리하면서 새해 계획들 많이 세우시죠? 근데 그 가운데 재테크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연금은 재테크보다는 세금처럼 꼬박꼬박 의무감으로 내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를 봤어요. 최근 이른바 경단녀,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말하죠. 그 경단녀들의 추후 납부가 가능해져서 많은 분들의 노후 자금 마련 방안 중에 하나로 요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과 함께 국민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그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높아지고 있어요? 네,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와, 상당히 네, 많이요? 네, 국민연금 가입률이 사상 처음으로 70%를 넘었습니다. 그래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가 1946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들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률이 70.2%를 기록했고요. 이것은 1년 전과 비교해서 1.5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죠?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금이 고갈될 것이다, 기금 네. 운용을 또 잘 못한다 등의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도 네. 국민연금의 가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 네. 이유를 좀 알아보면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다름 아닌 노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고령화.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고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최고입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안 하셨던 분들도 가입을 서두르고 계신 거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많이 낮춰놨습니다. 국가에서는 현재 반드시 1인 1연금을 갖자라는 취지에 맞춰서 소득이 없는 주부, 그리고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거나 임신,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두신 여성분들도 이제는 추후납부제도, 줄여서 추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추후납부제도를 통해서 국민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한때는 또 국민연금은 그저 내고 나서 용돈 받는 정도다 해가지고 그렇죠. 안 내는 분위기가 좀 많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어느 정도 받게 되나요, 그러면? 사실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용돈 연금밖에 안 된다, 이런 네. 말씀을 많이들 하신대요. 네. 똑같이 국민연금을 가입했는데 어떤 분들은 200만 원 이상 수령하시고 또 내가 낸 국민연금은 용돈밖에 안 된다 그러면 참 속상하시죠. 그렇죠. 네. 사실 공무원이나 군인 그리고 사학연금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월 연금으로 200만 원 또는 300만 원 넘게 수령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그런데 국민연금을 현재 가장 많이 수령하시는 분은 얼마를 받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많지 않다는 얘기만 들어서요. 맞습니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는 지난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매월 190만 2,15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이내로 보면 한 월 200만 원 이상 수령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국민연금은 물가를 매년 올라간 만큼 그 수령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연금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기연금을 신청하셔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을 어마어마하게 키워놨습니다. 연기연금이라는 게 뭐죠? 네, 연기연금 제도라는 것은요,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는 제도입니다. 은퇴할 나이는 되었는데 아직 소득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지금 당장 국민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연금을 나중에 받겠다라고 이렇게 미루는 제도죠. 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연 7.2%씩 연금에 가산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연금을 이제 연기하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국민연금을 또 일시불로 타는 분들도 네. 많이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시불로 타는 것하고 연금식으로 매월 받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이익이에요? 항상 이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시불로 수령하시기보다는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이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보험사의 연금 상품처럼 반드시 납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시고 퇴직을
하셔서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국민연금을 가입했는데 나이가 이미 60세가 넘어서 몇 년 납입을 못하신 거죠. 그래서 10년을 못 채운 경우에 그동안 납입했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반환일시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일시불로 돈을 받게 되면 돈 들어갈 일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돈 필요한 곳에 쓰게 되고 또 금방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시불로 수령하지 않고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비록 소액일 수 있지만 평생토록 지급이 되고 물가를 따라서 그 연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재원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오래 사니까 이렇게 매월 받는 게 이익인 것 같긴 하네요. 자, 사연 하나 왔는데요. 5년간 회사를 다니며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근데 결혼 후 아이 낳으면서 회사 그만뒀고요. 그동안은 국민연금 추후 납부가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남은 5년을 채워서 납부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저축을 하는 게 나을까요? 하셨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지금 납입을 하다가 멈춘 상태이시기 때문에 경력 단절 여성인 그렇죠. 경우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추후 납부 제도라는 게 생겼고 네. 그 납입을 못했던 기간을 다시 살려주는 제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추후 납부 제도예요? 맞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추후 납부 제도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후 납부 제도라는 것은 휴업, 폐업이나 실직, 휴직, 육아휴직을 포함해서요. 네. 이직,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납부 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이후에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서 납부 예외 기간 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추후 납부 제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네. 납입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그 정산해서 돈을 납입을 하시면 그 기간을 부활시켜주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네. 과거에 국민연금을 낸 기록이 있어야만 추가 납입, 그 추후 납부에 해당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단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추후 납부가 가능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과거에 이제 3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를 하시다가 직장을 그만두셨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이 없는 58세 전업주부가 계신데 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60세가 되려면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연금 보험료를 2년 동안 납입하셔도 5년밖에 납입을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10년을 채워야 되는데 5년밖에 납입을 못하시는 상황이죠.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5년치를 한 번에 납부를 하시면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못 냈던 기간.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 소득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계셨던 이 전업주부 A씨가 5년치 연금 보험료를 약 한 540만 원을 추후 납부를 하시게 되면 향후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약 4,938만 원으로 추후 납부를 하셨을 때 그 이익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근데 그 추후 납부 제도라는 것을 이용할 때 목돈을 한 번에 그렇게 5년치를 내려면 부담스럽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냈던 국민연금을 다 반환해 갔어요. 네. 그럴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것은 이제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거든요. 네. 네. 국민연금 납입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돈을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소정의 이자를 포함해서 돈을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반환일시금을 받은 분들이 작년에는 17만 명으로 계속 늘고 있어요. 네. 네. 국민연금을 너무 늦게 시작해서 10년을 못 채웠거나 또 나이가 60세가 된 분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신데요. 자, 방법은 돈을 다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그대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반납제도라고 하는데요. 반납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받을 때는 좋은데 반납하는 네. 건 싫어하시죠. 네. 네. 과거에 일시금으로 받아왔던 연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반납을 하시면 가입기간을 다시 복원할 수 있게 해준 제도가 이 반납제도인데요. 네. 실제로 이 반납 신청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6만 명이었고요. 네. 작년에는 10만 명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납금을 계속 내야 할 때 금액이 크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반납금도 최대 24회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60세 이전에 그렇게 추후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60대가 돼서 이제 받았어요. 국민연금을. 네. 만 60세 때 받았는데 내가 아직도 일할 수 있어. 그리고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요즘에는 60세 분들도 너무 건강하고 젊기 때문에 이렇게 네. 취직해서 월급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 금액이 210만 5,482원을 초과하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플러스 5세가 될 때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후가 되면 소득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연금액 전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회사에 취직을 하셔도 일을 하셔도 이렇게 정산돼서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60세가 되셨는데 반환일시금을 한 번에 납입하셨다. 네. 그런 경우에는 연장이 됩니다. 65세까지. 네, 그래서 5년 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반납을 하시고 또 내가 매월 국민연금도 납입을 하시면 65세부터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국민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옛날보다. 문턱을 많이 낮춰놨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입할 수 있는 그 범위도 훨씬 키워놨고 고령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고령자들이 쉽게 더 가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납입을 못했던 기간도 살릴 수 있도록 많은 제도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추가 납입하는 게 좋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추납할 돈으로 또 그냥 저축을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저축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저축을 하게 되면 금리가 요즘에 너무 낮기 때문에 목돈을 만들어 가기가 참 쉽지 않고 이렇게 모은 돈 자체가 나중에 내가 65세 때 은퇴했을 때 써야 될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돈을 모아놓으면 냉장고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거나 네. 세탁기가 계속 고장이 난다거나 이렇게 돈 들어갈 일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축도 좋지만 국민연금을 납입을 멈춘 기간이 분명히 있다고 하시면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서 연금을 살려놓으시면 나중에 연금액이 계속 물가를 따라서 올라가고 평생토록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이제 공무원 연금이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공무원 연금이 이렇게 가입이 돼 있어도 국민연금에 또 가입할 수 있나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에 현재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네. 공무원,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이제 20년 정도 이상을 하셔야만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10년 이상만 근무를 하셔도 연금 수령할 수 있도록 바꿔놨습니다. 네. 따라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10년 이후에 1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시고 퇴직을 하셔서 내가 일반 직장 생활을 하신다거나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가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공무원 생활하셨던 10년에서 15년 동안 합산하고 국민연금을 납입하셨던 기간을 또 합산해서 65세 정도가 됐을 때 이 합산한 금액을 바탕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또 국민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국민연금 실버론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건 뭐 대출과 관련된 얘기 같아요. 국민연금 실버론이라는 거. 네, 국민연금 실버론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는 제도인데요. 네. 보통 60세 이상의 노령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소득을 증빙할 수가 없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제대로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한다거나 캐피탈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노후에 파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포착을 해가지고 국민연금 납입하셨던 금액을 담보로 소액의 이자만 받고 대출을 해주는 개념이거든요. 네. 최대 740만 원까지도 대출을 해주고 금리도 워낙 낮기 때문에 최근에 신청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국민연금 실버론도 좋은 이점이 참 많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노후를 여러분께서 보장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 많이 있겠지만 국민연금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것이 오늘 또 새삼 또 알게 됐습니다. 네. 자, 2010님. 회사에서 납부해주는 금액보다 추가로 개인적으로 더 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셨어요. 네, 보통 직장 생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금액이 산정이 되거든요. 네. 하지만 내가 원할 경우에는 추가 납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내 급여에 정산된 89,100원이나 9만 원 정도가 아닌 내가 추가로 납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2만 원, 13만 원까지 충분히 납부가 가능하시고요. 네. 이렇게 납입을 했을 때는 결국엔 돈을 많이 모아놓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연기연금을 신청하시거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되시면 생각보다 큰 금액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요? 네. 또 이런 경우도 있나요? 국민연금을 내던 남편이 사망하거나 할 경우에 배우자인 유족은 반밖에 수령을 못 한다고 하던데요. 네. 그럼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제일 네. 좋은 건 이제 두 분이 오랫동안 건강한 그렇죠. 이제 노후를 보내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유족연금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족연금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나 현재 가입 중인 사람이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인데요. 이때 유족은 수급 조건에 따라서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반환 일시금 또는 사망 일시금, 유족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생존 시에는 각자 노령연금을 타게 되겠죠. 그러다가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만 받거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유족연금을 선택을 하고 네. 자신이 받고 있던 노령연금을 포기하는 개념이 좀 많겠죠. 자, 2016년 11월 29일까지는 노령연금의 40%에서 60% 수준의 유족연금의 20%를 받았습니다. 11월 30일 이후부터는 30%로 인상되었는데요. 아마 좀 어려우셔가지고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 나오면 복잡해요. 네. 부부가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가입을 해서 각각 100만 원씩 연금을 받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의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유족연금은 남편의 노령연금의 60%에 해당되는 60만 원이 됩니다. 네. 따라서 100만 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60%에 해당되는 60만 원만 주는 거죠. 네. 그런데 아내가 받고 있는 본인의 노령연금은 현재 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본인의 노령연금 100만 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으시겠죠. 네. 그게 더 유리하겠죠. 네. 이렇게 포기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포기한 금액의 20%를 더해주는 게 아니라 11월 30일부터는 30%를 적용해주기 때문에 60만 원에 30%면 18만 원이죠. 네. 남편의 사망 이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본인 연금 100만 원과 유족연금의 18만 원, 총 118만 원을 평생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과 또 비교를 해서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비교해서 어떤 금액이 더 큰지 그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제 또 연말정산에 관한 관심도 있는데 연말정산할 때 이 연금 수급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 질문이 참 많은데요. 네. 결론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연금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기본 공제자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주의할 점은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매월 받는 그 연금액 100만 원이 아니라 연간 소득 금액을 종합소득 금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종합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연금을 받고 계신 아버님이 계시는데 만약 연금을 약 516만 원 이하 1년에 516만 원 이하 즉 한 달에 43만 원 이하 정도를 받으신다면 연간 516만 원에서 연금소득공제를 기본으로 해주거든요. 네. 416만 원을 기본으로 차감해주고 나면 연금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본 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민연금 이렇게 가입을 이제 또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일반 주부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소득이 없는 주부들 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드는 게 뭐 그래도 좋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수 있나요? 우리 네. 주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이 네. 이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가입을 안 하시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죠. 예. 주부분들 같은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실 수 있는데요. 주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청하시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임의 가입 제도라고 하는데요. 내가 원하면 국민연금은 모두가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이 없어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만 원이나 89,100원 정도 최소 가입 금액으로 설정을 하셔서 납입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은퇴 이후에 65세 이후에 부부가 안전하게 노후 생활을 좀 보낼 수가 있겠죠. 네, 최소 10년 이상은 가입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10년 이상 납입은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뭐 국민연금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고 했는데 지금 3573님 남편은 사망했고요. 제가 만일 사망하면 제가 납입한 것을 자녀에게 줄 수 있나요? 하셨어요.
네, 만약에 이제 두 분 다 사망하시게 되고 네. 연금을 수주급하셔야 되는 분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자녀한테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만 19세에서 만 21세까지 그 자녀의 연령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녀 나이를 고려해서 연금이 지급되고요. 자녀가 나이가 너무 많은 상황이 됐다. 그럼 연금 지급되지 않고 국가에 이제 귀속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6229님. 저는 64세 남성입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 후 연금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령했던 연금을 반환하고 65세가 되는 때부터 수령할 수도 있나요? 아유, 한 1년 남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네. 135 이제 전화번호 알려드릴 건데요. 135 전화해 보시면 정확하게 좀 확인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소득 활동을 몇 세까지 하셨고 수급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세가 되셨고 그동안 얼마 동안 납입하셨는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로 네.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뭐 국민연금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고령화 사회에서 조금 불안하다 하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 외에 또 어떤 연금들이 있는지 추가로 정리 차원에서 짧게 좀 말씀을 네. 해주시죠. 네, 앞서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는 퇴직연금이라는 것을 재원을 쌓아서 나중에 퇴직 시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가 있는데요. 퇴직금을 받으시게 되면 그 목돈을 가지고 사업에 쓴다거나 돈을 금방 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험사나 증권사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는 개인연금 반드시 추천드리고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그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신 60세 분이신 경우에는 주택연금 신청하시면 매월 68만 원씩 평생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주택연금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가에서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제도를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노후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불안감만 가지고 막 걱정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얼마를 더 준비해야 되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오늘은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과 함께 국민연금 재테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